안녕하세요. IPS전략부 김동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지난 7월 하반기 해외 채권 전망 자료를 인사드린 후 벌써 3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미 국채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하반기 전망 내용을 돌아보고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 및 전망, 대응 전략을 간단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금리 상승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화두로 하반기 해외 채권 시장 전망을 전달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 이후 경기,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 속에서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듀레이션이 짧고 이자 수익이 높은 미국 하이힐드 등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하순 이후 미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다소 지체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변이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 지형 변화도 일부 영향이 있었고요. 윤곽을 드러내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일정 역시 시장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9월 FOMC가 대표적인데요. 연준은 연내 테이퍼링 돌입, 내년 중순 종료 일정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도표를 통해 제시된 경로는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공급망 교란발 물가 압력 역시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예상에서 벗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되돌아보면 대체적인 시장 흐름 및 전략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망 교란 장기화 영향 등을 놓쳤던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남은 4분기 금리 전망은 어떨까요? 변화한 내용들을 반영해 향후 시장 전망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요인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향후 금리 상승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 더 늘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경기 경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의 흐름입니다. 신규 확진자 정점 수준에서 둔화되었던 경기 모멘텀은 확진 추세 감소와 더불어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소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연내 경기 눈높이 하향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역시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는 것은 물가 기대를 자극하는데요. 문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야기한 공급 부분의 차질이 남은 기간 중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오펙을 비롯한 주요 원유 생산국의 생산량 추이를 지수화해 나타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생산량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산의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당행 원자재 담당에 따르면 친환경 전환 및 오펙의 재정 환경을 고려했을 때 빠른 증산 전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요. 수급 불균형 속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부담은 금리 상승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가 우려는 정책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2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통화정책 전개 양상은 지켜볼 점이 많다는 생각이지만 물가 우려 속 갑론을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두 번째, 물가 우려 속 정책금리 경로 기대 변화는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공급망 교란발 물가 압력 속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공급 등의 이유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도 위축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실물 경제 및 투자 환경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입니다. 돈은 못 버는데 재반 비용들은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채권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는 물가 통제를 위해 정책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만 성장 전망 둔화를 반영한 장기물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더딘 소위 베어 플래트닝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기업 실적 둔화를 반영하며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안드린 투자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과연 지금이 전반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정해야 할 만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인지 진단해 보았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미저리 인덱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전년비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지수이지요. 역사적으로 선진경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꼽히는 시기는 1970년대입니다. 공급발 오일 쇼크로 물가가 올라갔고 강성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도 오르며 실업률도 치솟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대규모 실업으로 미저리 지수는 15%까지 치솟았고 안정세를 보이던 지수는 물가 상승으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다만 양 시기를 비교해 본다면 전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엔 절대 수준이나 양상이 같다고 판단하기엔 다소 이릅니다. 덧붙여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가계 소비 중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여타 소비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통해 업데이트해보면 미국 가계의 전체 개인 소비 지출 내 에너지 지출 비중은 5% 전후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1970년대 에너지 지출의 비중이 20%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물론 수개월간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차질 및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운임 가격들이 하락하는 등 극단적인 우려를 자아냈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투자 시기에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은 일러 보이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한 해외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면적인 수정 역시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 국면에서 금리 추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 가운데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연말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연고점이 1.7%대에 도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장세 돌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비한 해외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저듀레이션, 고캐리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전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